예, 뭐 사실 이재명 정부 지금 뭐 대통령은 출국 중이고 굉장히 뭐 외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가 계시는데 김민석 총리가 따로 이렇게 설화를 일으킨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국에 가 계신 대통령과 방문단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지 모르겠지만 미국 투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보도가 확산되니까 또 해명 또는 변명 쪽의 말을 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이 오랄 리스크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구설수, 우리가 흔히 오랄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에게서 계속 나타나는 것을 좀 정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또 정청래 당대표 이 여의도 바닥에서 거의 불필요한 존재감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들의 그런 움직임도 진짜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봐주기 어려운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와중에 김민석 총리마저도 지금 이제 이런 말실수를 계속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여기는 국민들 짜증나게 하려고 정치한 집단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또 질문 좀 추가로 드릴게요. 네. 오늘 검찰청 폐지법 비롯한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정부의 의지에 맞게 처리되는 것이 옳긴 하지만 지금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부처 간의 업무 조정 이런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수사체계의 근간을 뒤바꾸려고 하는 그런 입법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철저하게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 수사기관과 수사제도를 건드려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수처의 그런 허접한 운영 그리고 또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일선 경찰들이 오히려 지금 업무 과중으로 지금 국민들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민주당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이제는 조금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개혁신당에서 AI에 되게 정책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고 계신데 네. 이번에 그 정부조직법에 보면은 그 에너지 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되는 네.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전에 이 문제는 다른 형식으로 좀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을 추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환경부 역사상 굉장히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 업무의 상당 부분이 변하는 것이고 부처의 성격 자체가 오히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환경장관인 김성환 장관이 과연 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등을 재평가하는 청문회도 다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청문회는 그런 사생활에 대한 평가도 하지만은 직무 수행 역량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현행 환경부 장관인 김성환 장관이 그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업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렇다면은 다시 청문회를 진행해야 될 상황이냐.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대정부 질문 지적한 것처럼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방통위에서 방송미디어위원회 형태로 변화하는데 이 변화가 참 경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선을 다시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환경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행안부에 상당한 기능이 수사 기능이 추가되어가지고 업무 범위가 확 늘어나는 윤호중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거나 새롭게 지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좀 되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정부에서 자꾸 두 국가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두 국가론이 우리 통일담론에서 뭐 고려 연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논의된 바는 있습니다만은 작년쯤부터 김정은의 발언 이후로 굉장히 민주당 계열에서 일사불란하게 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상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실 겁니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계속 밀고 나오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것을 들고 나오면은 평소에 하던 거 좀 다른데 뭔가 다른 곳에 영향과 지령을 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두 국가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헌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결돼야 될 텐데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는 좀 의심이 듭니다. 네. 네. 국가론 연결되는 얘기인데 16일에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포함이 됐는데요. 네. 24일에 한미 국방부가 통합 국방연합체를 통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에 동감했다라고 알려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방향의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트럼프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둘 다 이 주한미군에 대해 가지고 기존의 지도자들과는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 이게 보통 한쪽에서는 유지하려고 한쪽에서는 빼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엇갈리면서 현상이 유지된 것인데 지금은 둘 다 주한미군의 가치를 좀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비용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뭐 갈 테면 가도 좋다 이런 식의 입장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으로 아니면은 인식 자체가 고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제가 얼마 전에 AI 이미지로도 얘기했지만 주한미군이 역할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주한미군의 운용 자체가 사실 지금은 연합작전이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전작권의 환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시작전을 미군 장성이 아니라 결국에는 한국군 장성이 행사하게 하는 것을 담보로 하는데 그랬을 때 과연 미군의 증원 전력을 가져온다든지 연합작전을 하는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아무리 형식적으로 한국군 장성이 이걸 통솔한다 하더라도 미군 증원 전력의 투입을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군 장성이? 저는 이런 것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한미 연합 전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모두 첫 발언에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지금 김희석 총리 발언과 이제 정부 발언이 자꾸 이렇게 엇갈리는 게 어떤 단순한 실수라고 보시기보다는 어떤 전략적인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닙니다. 그들 간의 소통 또는 그들 간의 신뢰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각자 자기들이 해야 될 말이 있는 것이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각자 자기 말들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김민석 총리도 사실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보다 정치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최근에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많은 국민이 느끼기에 어느 누구와도 조율되지 않은 발언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들 간에 이념적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